걸. 그러니까 굉장히 도대체가. 이번에 보면서 굉장히 포악한 리더이고 굉장히 무능한 리더다. 네. 두 가지를 동시에 다시금 확인할 그렇습니다. 수 있는 상황인 예.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이 아직도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상황이 끝난 게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은 끝난 게 아닙니다. 사실상 지금 시작인 거고 지금부터 위중하게 보셔야 되는 것이고 국민들이 얼마나 품격이 있고 위대한 민주주의자인지 각계에서 현장에서 목소리를 조직하고 품격에 걸맞는 행동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이 긴장합니다. 내가 이 국민들 잘못 거꾸로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라고 스스로 두려움과 공포를 느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려워할까요? 지지율 17% 맞고도 이번 주에 지지율 저는 완전 폭락할 이런 거라고 정도라고 봅니다. 한다면은 저는 국민투표 같은 것도 한번 붙여봤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네. 거취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네, 국민투표. 우리 국민들이 과연 네. 어떤 결정을 네. 대통령의 거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진가를 그렇습니다. 적나라하게 공적인 시스템을 여론조사를 못 믿겠다면 예. 공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한번 따져 모를 필요도 있어 보인다. 예. 네. 아니 뭐 모바일 투표 해도 되잖아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네. 금방 만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투표 실력이면. 이야기하는 야권 정치인들이 결국 그게 이제 개헌의 원포인트로서 임기 단축 개헌을 할 경우에는 맞물려서. 결국 네. 국민투표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헌재 같은 경우에 헌재로 갈 경우에는 물론 이제 당장 이제 탄핵안을 소추해서 넘어가고 임기는 아니고 지금 직무를 정지한다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네. 있을 수 있지만 여튼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지금 개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어떤 경고를 준다라고 하는 차원의 이야기일 수 있을 텐데요. 거기에 국민투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예. 어제 제가 한밤에 국회 로텐더홀에 도착했을 때 국회 로텐더홀이 저는 거대한 난민 캠프처럼 보였어요. 그 전부 로텐더홀 땅바닥에 앉아 있으니 그게 바로 보좌진, 당직자 뭐 이런 분들이었는데요. 국회가 어제 사실은 아수라장 난장판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계엄군이 침투를 했기 때문에 그곳을 저항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몸싸움이 있었는데 이것은 흡사 언제로 돌아갔냐면요. 국회 선진화법 이전에 그 뭐였죠? 네. 뭐 빠루 뭐 네, 맞아요. 이런 거 등장했었잖아요. 네. 옛날에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보시는 저게 지금 그 군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국회 앞을 저렇게 다 바리케이트를 네. 쳐놓은 겁니다. 저거요 노동자들이 농성할 때 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 국회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거 다 치우려면 저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요. 네, 저거 다 무슨 돈으로 합니까? 저 재물 손괴를 네. 예? 누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 사비를 털어서라도 저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 때문에 갑자기 저런 꼴을 우리 국회가 당해야 됩니까? 저 처음부터 국민 세금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고는 누가 치고 돈은 또 우리 국민들이 전 국민들이 예? 내서 해야 되고 언제까지 이런 무자비한 정치가 횡행해야 됩니까? 저는 대한민국 보수 철저한 반성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나라의 운명이 굉장히 그 경각에 달려 있다 보니까 네. 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방금 전에 확인을 해보니 독일에서 유학 중인데 그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최대한 빨리 귀국하겠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겠다면서 귀국 의사를 밝혔고요. 그래서 네. 오는 5일, 그러니까 내일이겠죠. 내일 오후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입국하는 것으로 네. 그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알린 것으로 이렇게 또 타전이 됐습니다. 네. 와서 뭐라도 해야죠. 네. 와서 그 하다못해 광화문에 나가서 네. 집회라도 하고 저는 사실 가능하면 외국에 계신 분들 국내로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그 김민석 최고위원이 네. 이런 얘기했습니다. 1차 시도는 실패했다. 추가 계엄 가능성이 있다. 이제 김민석 최고위원 말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렇게 막 다들 비난성 발언을 일삼았는데 저희 프로그램에 수차례 출연하셔서 똑같은 두고 보십시오. 합니다. 저 사람들 합니다. 예. 라고 해서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김민석 최고 저 뭐 말도 안 돼 아까 조선일보식으로 비난을 했는데 네.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84학번 여의도 사시는 분. 네네 안내하셨죠. 예. 김민석 얘기가 맞네. 이게 바로 국민적 정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가 계엄 가능성이 있다. 이거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참 이제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한참 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소위 말하는 서울의 봄팀이라고 하는 야당 의원들이 네. 9월 20일에 이제 개헌법 개정안 발의한 바가 있다고 하거든요. 네. 정부가 개헌 선포할 때 국회 사전 동의 받도록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어떻게든 좀 빨리 좀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윤 대통령의 폭주를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런 시국에서는 어제 상황적인 맥락도 그래와 있지만은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조속히 만나서 향후의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 결행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를 포함한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 여야가 협력하고 이런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조치들이 여야 간에 빠르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관련된 얘기를 나누었다.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조금 했고 앞으로 더 소통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그 김상욱 의원 네. 설명해 주신 대로 정상적인 대통령직 수행이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친한계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최소한 이 정상의 바운더리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거 탄핵해야지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상식적 판단을 할 걸로 보이고 이 와중에 황교안식 또는 홍준표식 이런 접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부터 철퇴가 그렇죠. 예. 내려져야 됩니다. 이런 분들 정치 일선에서 이제 빠져야 된다. 그러니까 상식과 국민 민의를 배반하는 사람들이 네. 어떻게 정치 일선에서 유력한 정치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뜩이나 이러는데 보니까 공직사회도 오늘 아침에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한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장차관들이 공식적인 일정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 네.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일손이 잡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그렇게 계엄이라는 비상식적인 행위라는 상황에서 과연 네. 그 공직자로서 그의 명령을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네. 근본적인 회의가 될 것 같고요. 아마도 당분간 그 대통령이 여러 가지 큰 결단을 하지 않는 이상 이런 분위기가 안 그래도 공직사회가 복지부동한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결국 네. 누가 정부의 개혁 정책으로 표방하는 것들을 따르고 선두에 서서 이끌려고 하겠습니까? 이미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에게도 공복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조속하게 의사결정과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 순간 윤석열 네. 대통령은 뭘 하고 계실까요? 너무 조용하지 않습니까? 무슨 뭐 회의를 하는 것도 근데 저는 아니고. 그런 거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결국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위기 확인해봐야 때마다 돼. 참 국민의힘에서 보십시오. 지금 이제 10시 27분 네. 남들 다 출근한 시간이에요. 네. 밤새고 다 출근한 한숨도 시간. 못 주무셨잖아요. 제가 화가 납니다, 진짜. 예, 남들은 이렇게 다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10시 28분 이 순간 윤석열 대통령 어디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확인이 좀 돼야 되거든요. 뭐 국무회의를 한다거나 대통령실에서 진무를 보고 있다거나 예? 뭐 무슨 아니, 외빈을 만나고 있다. 어제도 일정 다 취소하고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 특별담화문 거예요? 발표하고 개엄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조치 중에 하나가 기자실을 봉쇄한 거 있잖아요. 진짜 나 그거 몰랐네. 뭐 제가 예, 듣기에는 예. 그러지 않았습니까, 김은희 기자? 예, 나가라고 했다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네. 대통령실 기자들 나가라고? 예, 뭐 정확하게는 다시 한번 어디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는데 아마도 네. 이제 예. 그 아까 말한 것처럼 9시 반쯤부터 아,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출입 기자들 뭐 제가 정확하게 사정은 저도 모르겠는데 헤드라인만 본것 같아요. 근데 여하간 9시 반부터 전날 9시 반부터 그 대통령실에 입장 표명이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기자들이 문의도 하고 뭐도 하고 했는데 그런 특별 담화가 브리핑룸에서 치러진 다음에 기자들에 대한 조치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설명을 듣고 싶어하는 기자들한테 응당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인 건데 네. 결론적으로는 기자들도 안 만나면 네. 국민과 소통을 어떻게 하겠다. 일방적으로 자기는 영상을 켜고 하는 소통만 소통인 겁니까? 네. 근데 지금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국회 저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에서 네. 그 역할을 했던 차규근 예, 예. 의원이 어떤 의원이시죠. 얘기를 했냐면 지금 당장 그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될 일은 윤석열 대통령 내외에 대해서 네. 출금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 출국 금지 조치를 예. 내려야 된다. 어디로 예. 갈지 모른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출국 금지를 내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윤 대통령이 사실 무소불위의 상황이에요. 예. 왜냐하면 누가 수사합니까? 내란죄로. 네. 그러면은 내란죄와 관련돼서 수사할 특검을 임명해야 되고 특검법을 또 통과시켜야 되는 예. 거예요. 그럼 특검이 아니면 경찰이나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에 착수를 해야 되고 실제로 군 검찰이 나서야 된다고 앞서
오늘 새벽에 예. 더불어민주당의 법률위원회에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수사에 나선다는 소식이 없어요. 지금 10시 30분인데.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 보면 누가 수사하겠다는 게 없는 겁니다. 예. 이거 매우 심각한 거죠. 엄정하게 수사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아까 이제 대통령 상황을 다시 한번 이제 기사를 좀 검색을 해봤는데 그 사전 공지 담화에 대한 공지가 없이 밤 10시 23분부터 네. 시작이 된 거죠. 네. 그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 앞에 수십 명의 기자가 모여 있었답니다. 근데 문이 굳게 잠겨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브리핑룸 앞에서 기자들은 그냥 중계된 영상을 봐야 됐다는 거예요. 아, 직접 대통령을 예, 보지 예, 못했다. 보도가 제한되는 상황이었고 아 그러면 기자회견 할 때 기자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예. 브리핑룸에는 대통령만 있었던 것이고 네, 자리 빼주던 야. 스텝 한 네, 명. 6분 분량의 담화문을 읽었고 브리핑 출입은 계속 제한이 됐답니다. 근데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대통령실 인근 경비가 강화돼서 자정쯤부터는 기자들의 용산 대통령 출입이 제한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나가면 못 들어오는 상황. 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네, 상황이 들어보니까.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든 뭐 두려움과 공포가 네. 있었던 걸까요? 그렇지 않고서는 좀 해석이 불가한 영역이 아닌가라는 김민석 생각이 좀 최고위원이 듭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감옥 가기 싫다. 네, 이것들의 김건희 발현이 여사가. 다 예, 네. 계엄의 어떤 네. 연장이다라는 예, 이야기를 하고 예, 있는데요. 예. 이제는 사실은 뭐 김건희 여사만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면 예. 윤석열 대통령조차도 이제 감옥 가기 싫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의 연장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러한 행동에 대한 대가와 책임을 치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헌정 체계가 오히려 용서하지 못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거 바로잡지 못하면 앞으로 역사에서 우리 제대로 기억 못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아이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이가 둘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밤사이에 너무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럼요. 아니 특히 자기 엄마가 집에 안 들어오니까. 아, 그러게요. 아, 진짜. 예, 엄마가 집에 안 와서 애들이 사실 3시간 불안해. 만에 풀려서 그렇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났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제 신장식 의원이 자기는 예. 이제 농성채비를 해가지고 왔다, 청바지를 입고 왔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원들이 있어요. 이제 길다 이 싸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저도 사실은 어제 집을 나올 때 길게 갈 것 네.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긴 했습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민주당과 야당 국회의원들이 빠르게 국회에 이제 들어가고 해서 상황이 6시간 만에 종료가 됐는데 긴장을 늦출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현재로서는 함부로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주 그리고 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유튜브 그리고 방송 항상 시청하시면서 좀 기민하게 대응하실 수 있는 대응책들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의장이 미대사와 10시 40분에 통화하고 내용 백불한다라고 합니다. 어.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리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것 있어요. 같은데요. 예. 한 번만 안 보이십니다. 네, 지금 대통령이 안 보입니다. 윤 대통령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건지 10시 33분인데요.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좀 물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 어디서 뭐 하고 있냐. 어제 대형 사고를 친 거예요. 그랬으면 아침이 돼서 날이 밝았으면 내가 이만저만해서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거야. 어제 좀 공감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한다. 그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한 거냐? 누구랑 논의한 거냐?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한 거냐? 이런 등등에 대한 입장이 좀 나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 분야가 윤석열 퇴진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시 여의도를 중심으로 국회에서 점심 먹읍시다. 저희 취재 편의점도 12시에 국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국회 진입이 좀 쉽진 않습니다. 네, 신분증을 지참을 해도 국회 출입증이 없으면 아마 못 들어갈 수도 있긴 한데요. 그래도 최대한 시민들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잠시 후 12시에 저희는 현장에서 카메라 그리고 제가 현장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반 동안 네. 열띤 토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근데 정말 너무 심각합니다. 예, 말할수록 더 참담하네요. 네, 말할수록 점점 더 참담해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슬픕니다. 예, 전 사실은 2016년 촛불혁명 때 5개월 동안 한 주도 그러니까요. 빼지 않고 네. 촛불 현장을 지켰던 현장을 지킨 기자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 다시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8년 만에 이게 웬일입니까? 예, 똑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되고 그때보다는 더 엄혹합니다.
계엄 선포하지는 않았어요. 하려고 했었지. 조현천 문건만 있었지 네. 실제로 실행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실행을 합니다. 예,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각처에서 각계에서 네, 자기 자리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민주주의자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치지 아유, 마십시오. 예. 예, 지치지 마시죠, 네, 우리 모두. 네, 지치지 마시고 예. 예, 유쾌하게, 예, 상쾌하게, 기쁘게 네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기침을 하고 힘들어 죽겠어. 네,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